변호사님,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석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 전체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 말고 저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그 옆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면요,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받을 때 대체 변호사가 왜 같이 가나, 변호사가 동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굳이 변호사 같이 가야 되나? 서류 작성만 의뢰하면 비용이 훨씬 저렴한데 어차피 가서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검사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본 입장에서 변호사의 동석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조사할 때 먼저 많은 분들이요, 변호사님이 대신 대답해 주나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저는 안 가고 변호사님만 가시면 안 되나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민사사건에서는 그렇거든요.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면요, 의뢰인이 안 갑니다. 당사자가 가지 않고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얘기하는 것도요,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요, 당사자가 설령 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요, 당사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하셨어도요,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되고 경찰이 물어보는 거에도 본인이 직접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멈추세요, 이렇게 개입할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조사 방해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수사 방향에 대해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사건들 말고, 그러니까 사건이 어디로 확장될지 모르고 이 사건의 죄명조차 아직 불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요, 혹은 상대방과 나 간의 의견이 약간 대립이 팽팽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냈는지 파악이 좀 필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냐면요, 변호사는 법률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 같은 변호사는 조사를 직접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려 하는구나, 이 사람이 사건을 더 확대하겠구나, 더 확대하진 않겠구나, 지금 상대방 측에서 이런 증거 자료를 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하겠구나 라는 것들을요, 이게 경찰에 물어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사 방향에 대해서 확대냐, 여기서 유지냐,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요, 변호사가 모든 진술에 하나하나 개입할 수도 없지만요, 하지만 변호사가 그 진술에 도움은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요,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진술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로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건 당연히 안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답변도 강조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혹은 시간 순서가 앞뒤가 섞여서 대답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요,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술 과정에 있어서요, 그 전에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영역인데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요, 검사는요, 내 억울한 면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어땠냐면요, 하나하나 그때그때 질문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안 해놓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피의자가 오면 피의자한테 내가 뭐 물어봐야겠다라고 질문들을 미리 써놓습니다. 질문들을 미리 써놓고 그걸 A4 용지로 준비를 해놔요. 피의자가 오면요,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물어봅니다. 대답 적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어봅니다. 대답 적습니다. 세 번째 질문 물어봤어요.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 지금 검사가 물어보는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대답을 길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서라는 게 속기록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다 써주지 않습니다. 들은 다음에 경찰 입장에서는요, 내가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 있는 것만 내가 추려서 조서를 기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한 면들을 많이 얘기해도 그런 부분들이 조서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억울한 면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애초에 그럴 시간적인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경찰이나 검사는 내가 질문하려고 물어본 질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억울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시간적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나요? 물어보긴 하는데요. 거기에서 얘기 길게 하면 아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의견서로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변호사가 의견서 내잖아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경찰 조사 받으면서 왜 안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진술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같이 동석을 해야 내가 한 얘기가 조서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빠진 게 없는가 꼼꼼히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얘기한 거 그 자체로 중요한가요? 판사가 그 얘기한 거 대화 녹음 파일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가 보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조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아무리 성실히 얘기하고 아무리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의 억울한 점들을 아무리 쭉 잘 설명을 했어도 그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결국 무의미한 답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서에 보니까 내가 한 얘기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이거 너무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왜 진술을 번복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너 유리한 대로 진술 바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점 때문에라도 변호사 동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실 대로 실제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변호사님,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석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 전체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 말고 저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그 옆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님들 중에는 동석 서비스만 제공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면요,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 이거 쭉 들어보면 뭘까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속속히 꿰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 상대방은 어떤 입장일 걸로 추정되고 어떤 자료를 냈을 걸로 추정된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가서 앉아있다고 와주는 거는요, 그냥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 마음 편하자라는 거지 실제로 변호사 동석에 의한 법률적인 이득과 혜택은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만 동행해 주세요 라는 거는 사실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 낭비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려고 한다면요, 동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선임하시기보다는요, 사건 전체를 맡기셔가지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석하는 그 법률적 이득과 혜택도 반드시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왜 동석하면 좋은지, 그리고 변호사 동석만 이용하는 건 왜 안 좋은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